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선거 전이고 누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 말이 맞거나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의 문제를 기존의 그 과도한 그 억제책, 수요 억제책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으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제재들을 좀 풀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종부세도 완화되거나 없애려고 하는 취지를 그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실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왜냐면 2주택, 3주택에서 62, 70% 세금을 내면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근데 그렇게 되면 집값은 오히려 좀 그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집값이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정부 정책이 이제 수요를 막음으로써 풍성 효과로 인해서 이제 지역들이 이제 올랐던 그런 이제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상화, 이제 제도의 정상화, 정책의 정상화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1주택 1에서 3% 외에 2주택 8%, 3주택 12%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추후에 개선, 정상화라고 얘기는 그냥 원칙대로 그냥 기존의 이제 단일세율 1에서 3%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반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발도 있을 건데, 근데 사실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부당한, 그 다음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이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좀 가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정상화가 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세 중과 부분도 그 지금 조정적 비조정 지역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조정적도 다 해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지금 양평, 이천 뭐 이런 지역들 외에는 거의 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다 양도세 중과 조정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해제가 되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매물들,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되면은 이제 그런 매물들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은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급 위주의 이제 정책을 쓰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공급 계획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5층 층고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된다는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 뭐 음마아파트라든가 잠시주공 5단지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층고 제한의 폐지 때문에 좀 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더 그런 지역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금 상승 여력이 더 있고, 앞으로 그런 지역들도 좀 재건축 지역 쪽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또 야심찬 그 내용이 모아주택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제 소규모 재개발로 이제 빌라 단지들을 이제 재개발하려는, 소규모로 이제 재개발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또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재개발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이해관계가 이제 세입자와 임대인, 그런 또 이해관계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재건축보다 더 좀 소요될 수가 있다. 실제로 2006년도 재개발 뉴타운에 이제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한 10년 동안 돈이 묶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라들도 향후 이제 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겠지만 또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집값은 좀 오히려 안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기존에 억눌렸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안 하고 수요 억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인해서 집값이 좀 이성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정상화가 되면 좀 많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집값은 좀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계속 오를 것이다.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단지들 그다음에 이제 빌라 그다음에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이 없어지는 이제 수도권 저평가된 아파트 이런 지역들은 호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또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가속기 호재가 있는 지역도 있고 신규 지하철이 더 연장이 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마다 호재에 따라서 집값은 조금씩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집값의 어떤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호재와 악재를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보유 개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거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제 얘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 여기도록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여러분 잠실 세내역에 대지코 곱창 제가 오픈했으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또 부동산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잠실 세내역에 돼지코 곱창 제가 오픈한 가게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